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덕이고 올해 73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가 손주를 일주일만이라며 맡겨놓고 6개월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손주가 고열로 쓰러져 병원비 280만 원을 청구하자 오히려 할머니를 경찰에 유괴로 신고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동시에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잠깐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어머님, 서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진이는 제 손주예요. 생후 5개월 된 아기. 언제? 어머님, 내일부터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네, 어머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아, 무슨 일인데? 어머님, 그냥 급한 일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그래. 알았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일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73살에 아기를. 하지만 손주잖아요. 도와줘야죠.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어머님 왔어요. 들어와. 며느리는 유모차를 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모차 안에 서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표정.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아, 분유랑 기저귀는? 어머님, 그게 제가 깜빡했어요. 수진아. 어머님,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꼭? 그래. 어머님, 그럼 저 급하니까 먼저 갈게요. 수진아, 근데 무슨 일인데? 어머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주일만요.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바라봤어요. 서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으응. 작은 소리를 냈어요. 서진아. 할머니야. 서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제 허리는 아팠습니다. 일주일. 할 수 있겠지. 오후 1시. 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으앙. 배고픈 거였어요. 서진아, 잠깐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분유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내일 가져온다고 했지. 하지만 서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으앙. 점점 더 크게. 서진아, 할머니가 지금 사올게. 외투를 입었어요. 서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약국까지 10분 거리. 하지만 아기를 안고 걷는 건 힘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할머니, 무슨 분유 드릴까요? 저기, 5개월 아기. 아, 1단계요. 이거요. 분유 한 통. 35,000원. 젖병도 샀어요. 15,000원. 총 5만 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유를 탔어요. 서진이에게 먹였습니다. 꿀꺽, 꿀꺽. 서진이는 열심히 먹었어요. 잘 먹네. 오후 5시. 서진이 기저귀가 젖었어요. 갈아줘야 했는데 기저귀가 없었습니다. 또 약국에 갔어요. 기저귀 한 팩. 2만 원. 물티슈 8,000원. 총 28,000원. 하루 만에 78,000원을 썼어요.
밤 10시 서진이가 울었어요. 으앙, 으앙, 안아서 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었어요. 으앙, 으앙, 으앙. 1시간을 울었습니다. 저는 서서 흔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3살 다리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밤 11시 30분.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6일 남았어.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새벽 3시. 으앙, 으앙. 서진이가 또 울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분유를 탔어요.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어요. 다시 재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오전 10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뚝, 뚝, 뚝.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음성사서함으로 꺼져 있네.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분유랑 기저귀 가져온다고 했지? 언제 와?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또 전화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또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서진이 물건들 필요해. 답이 없었어요. 저녁 7시 세 번째 전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분유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약국에 가서 샀습니다. 35,000원.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며느리에게 5번째 전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언제 오는 거야? 서진이 데리러 와. 답이 없었어요.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며느리에게 6번째 전화. 드디어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님. 수진아, 너 어디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수진아,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일이 좀 꼬여서요. 수진아, 언제 와? 어머님.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없을까요? 수진아. 어머님, 제발이요. 한 달만요. 한 달? 네, 어머님. 한 달 후에 꼭 데리러 갈게요. 수진아. 하지만.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그날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일기.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며느리가 서진이를 맡겼다. 일주일만이라고 했다. 분유, 기저귀 없음. 약국에서 구입. 5만 원 지출.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며느리 전화 꺼짐. 문자답 없음. 기저귀 추가 구입. 28,000원 지출.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며느리 여전히 연락 안 됨. 분유 추가 구입. 35,000원 지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며느리와 통화. 한 달만 더라고 함. 나는 거절했지만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영수증도 모두 모았어요. 투명 파일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10일째. 서진이가 밤마다 울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만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셨어요. 쉬셔야 해요. 선생님, 손주를 돌봐야 해서요. 할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아기를 돌보시면 몸이 망가져요. 알아요. 하지만 진통제를 처방받았어요. 12,000원.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보름째. 며느리에게 10번째 전화를 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한 달이라고 했지? 이제 보름 지났어. 언제 와? 답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준혁아, 수진이 어디 있니? 침묵. 준혁아? 엄마. 저도 몰라요. 뭐? 엄마,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고? 네. 저희 싸웠어요. 그리고 나가더니 연락이 안 돼요. 준혁아. 그럼 서진이는? 엄마. 죄송한데 조금만 더 봐주세요. 준혁아. 나는 73살이야. 엄마. 제발이요. 제가 수진이 찾을 때까지만요. 준혁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서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한 달째. 서진이는 생후 6개월이 되었어요. 이유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유식을 샀어요. 10개 세트 35,000원. 아기 수저도 샀습니다. 1만 원. 이유식을 데워서 먹였어요. 아서진이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네. 착하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이 순간을 엄마가 함께 해야 하는데 육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서진이 생후 6개월. 이유식 시작. 며느리 여전히 연락 두절. 지출 내역. 이유식 10개 35,000원. 아기 수저 1만 원. 기저귀 2만 원. 분유 35,000원. 총 10만 원. 한 달간 총 지출 약 80만 원. 2024년 5월 1일 수요일 45일째. 며느리에게 20번째 전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님. 수진아, 너 어디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아, 한 달이라고 했잖아. 벌써 45일이야. 어머님. 제가 조금만 더. 수진아, 언제까지야? 어머님. 2달만요. 제발. 수진아. 어머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뚝.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꺼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달.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2달째. 서진이가 크고 있었어요. 옷이 작아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옷을 샀어요. 바디슈트 5장. 5만 원. 바지 3장. 3만 원. 양말 세트. 1만 5천 원. 총 9만 5천 원. 집으로 돌아와 서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 서진이. 예쁘다. 서진이는 웃었어요. 까르르.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육아 일기를 썼어요.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서진이 옷 구입. 9만 5천 원. 며느리 연락 두절 2개월째. 서진이가 나를 보고 웃는다. 할 말하고 부르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 2달간 총 지출 약 150만 원.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3달째. 서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어 했습니다. 컥?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할머니, 아기 보호자세요? 네. 할머니예요.
부모님은요?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네. 진료비 1만 5천 원. 약가 1만 5천 원. 총 3만 원.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였어요. 서진이는 울면서 약을 뱉었습니다. 으앙, 으앙. 서진아, 약 먹어야 해. 1시간을 씨름했어요. 겨우 먹였습니다. 밤에 서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으앙, 으앙, 으앙.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내가 울면 이 아이는 어떻게 2024년 7월 5일 금요일 4달째 며느리에게 30번째 전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4달이 지났어. 서진이 엄마 얼굴도 잊어버렸어. 언제 올 거야? 답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 찾았니? 엄마, 아직요. 준혁아, 4달이야. 4달. 엄마, 죄송해요. 준혁아, 너라도 와서 서진이 좀 봐. 엄마, 저도 회사 다녀야 해서요. 준혁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보상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보상? 보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육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 며느리 연락 두절 4개월째. 아들도 무책임. 나는 73살.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서진이 때문에 할 수 없다. 4달간 총 지출 약 220만 원.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5달째. 광복절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서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할머니랑 둘이네. 서진이는 제 얼굴을 만졌어요. 알마. 그래, 알마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 기억을 갖고 살겠지. 엄마한테 버림받은 기억을. 육아 일기를 썼어요.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서진이가 할마라고 부른다.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며느리 연락 두절 5개월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5달간 총 지출 약 250만 원.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15분. 그날 밤이었어요. 잠들려는 순간. 으앙, 으앙. 서진이가 울었어요. 서진아, 왜 그래? 안아 올렸습니다.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왔어요.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삐삐삐. 39.5도. 서진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30분 후. 40도. 안 돼.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기, 아기가 고열이에요. 40도예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서울시 구동. 네, 곧 가겠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어요. 할머니, 아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생후 8개월이요. 할머니, 고열이네요.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네. 구급차에 탔습니다. 서진이를 안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아기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머니예요. 부모님은요? 며느리가 6개월째 연락이 안 돼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이요? 네. 할머니, 일단 아기부터 봐야겠습니다. 서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청진기를 댔습니다. 체온을 쟀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할머니, 폐렴입니다. 폐렴? 네. 꽤 심각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 네. 최소 3일 상태 봐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치료하면 괜찮아요. 서진이는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주사를 맞고 서진아, 할머니 여기 있어. 저는 서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밤새 지켰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입원 첫날. 서진이는 계속 열이 있었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항생제 투여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네. 할머니,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요. 할머니, 그래도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뚝, 뚝, 뚝.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서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어. 병원 304호야. 빨리 와. 답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준혁아, 서진이가 입원했어. 네. 뭐라고요? 폐렴이야. 병원 304호야. 엄마. 제가 지금 회사인데. 준혁아, 내 아들이 입원했어. 엄마. 알았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준혁아.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입원 둘째 날. 서진이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38.5도. 서진아.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으앙, 으앙. 저는 밤새 서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가 울면 안쓰러워서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입원 셋째 날. 서진이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6.8도. 서진아, 이제 괜찮아.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8개월 아기 키우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의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퇴원.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원무과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병원비 280만 원. 할머니, 카드 되세요? 네.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280만 원.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봤어요. 입원비 영수증. 환자명 이서진. 총액 280만 원 그리고 6개월간 모아둔 영수증들. 분유, 기저귀, 옷, 약값 모두 계산했습니다. 총 250만 원. 병원비 280만 원. 합계 530만 원. 530만 원.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놀랍게도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님? 수진아,
너 어디 있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아, 서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니까.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아, 병원비가 280만 원이야. 침묵. 수진아, 어머님, 280만 원이요? 그래. 그리고 6개월간 분유, 기저귀, 옷. 내가 다 샀어. 250만 원. 어머님, 수진아, 총 530만 원이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서진이도 데려가고 돈도 줘야지. 어머님, 수진아, 내일 와. 어머님, 그건 제가 낼 수 없어요. 뭐? 어머님, 어머님이 자진해서 돌봐주신 거잖아요. 수진아, 내가 맡긴 거잖아. 어머님, 저는 일주일만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6개월 동안 데리고 계신 건 어머님 선택이에요. 수진아, 어머님, 그리고 병원도 어머님이 함부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제 동의도 없이. 수진아, 아이가 40도 고열이었어. 어머님, 어쨌든 저는 못 내요. 수진아, 내가 6개월간 연락 두절했잖아. 어머님, 증거 있으세요? 뭐? 어머님, 제가 연락 두절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했다는 증거요? 수진아. 어머님, 없으시면 할 말 없죠.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증거. 증거는 있지. 육아일기, 영수증, 문자 기록, 통화 기록. 다 있어.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네.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맞으십니까? 네. 할머니, 유괴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괴? 네. 며느리분께서 신고하셨어요. 며느리가요? 네. 손주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네. 할머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해요. 저는 서진이를 안고 경찰차에 탔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네. 할머니, 손주를 6개월간 데리고 계셨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육아 일기를 썼어요.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서진이 옷 구입. 9만 5천 원. 며느리 연락 두절 2개월째. 서진이가 나를 보고 웃는다. 할 말하고 부르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 2달간 총 지출 약 150만 원.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3달째. 서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어 했습니다. 컥?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할머니, 아기 보호자세요? 네. 할머니예요. 부모님은요?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네. 진료비 1만 5천 원. 약가 1만 5천 원. 총 3만 원.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였어요. 서진이는 울면서 약을 뱉었습니다. 으앙, 으앙. 서진아, 약 먹어야 해. 1시간을 씨름했어요. 겨우 먹였습니다. 밤에 서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으앙, 으앙, 으앙.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내가 울면 이 아이는 어떻게
2024년 7월 5일 금요일, 4달째. 며느리에게 30번째 전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4달이 지났어. 서진이 엄마 얼굴도 잊어버렸어. 언제 올 거야? 답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 찾았니? 엄마, 아직요. 준혁아, 4달이야. 4달. 엄마, 죄송해요. 준혁아, 너라도 와서 서진이 좀 봐. 엄마, 저도 회사 다녀야 해서요. 준혁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보상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보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육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 며느리 연락 두절 4개월째. 아들도 무책임. 나는 73살.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서진이 때문에 할 수 없다. 4달간 총 지출 약 220만 원.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5달째. 광복절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서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할머니랑 둘이네. 서진이는 제 얼굴을 만졌어요. 알마. 그래, 알마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 기억을 갖고 살겠지. 엄마한테 버림받은 기억을. 육아 일기를 썼어요.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서진이가 할마라고 부른다.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며느리 연락 두절 5개월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5달간 총 지출 약 250만 원.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15분. 그날 밤이었어요. 잠들려는 순간. 으앙, 으앙. 서진이가 울었어요. 서진아, 왜 그래? 안아 올렸습니다.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왔어요.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삐삐삐. 39.5도. 서진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30분 후. 40도. 안 돼.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기, 아기가 고열이에요. 40도예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서울시 구동. 네, 곧 가겠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어요. 할머니, 아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생후 8개월이요. 할머니, 고열이네요.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네. 구급차에 탔습니다. 서진이를 안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아기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머니예요. 부모님은요? 며느리가 6개월째 연락이 안 돼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이요? 네. 할머니, 일단 아기부터 봐야겠습니다. 서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청진기를 댔습니다. 체온을 쟀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할머니, 폐렴입니다. 폐렴? 네. 꽤 심각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 네. 최소 3일 상태 봐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치료하면 괜찮아요. 서진이는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주사를 맞고. 서진아, 할머니 여기 있어. 저는 서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밤새 지켰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입원 첫날. 서진이는 계속 열이 있었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항생제 투여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네. 할머니,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요. 할머니, 그래도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뚜, 뚜, 뚜.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서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어. 병원 304호야. 빨리 와. 답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준혁아, 서진이가 입원했어. 네, 뭐라고요? 폐렴이야. 병원 304호야. 엄마, 제가 지금 회사인데. 준혁아, 내 아들이 입원했어. 엄마, 알았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준혁아,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입원 둘째 날. 서진이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38.5도. 서진아,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으앙, 으앙. 저는 밤새 서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가 울면 안쓰러워서.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입원 셋째 날. 서진이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6.8도. 서진아, 이제 괜찮아.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8개월 아기 키우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의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퇴원.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원무과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병원비 280만 원. 할머니, 카드 되세요? 네.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280만 원.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봤어요. 입원비 영수증. 환자명 이서진. 총액 280만 원. 그리고 6개월간 모아둔 영수증들. 분유, 기저귀, 옷, 약값. 모두 계산했습니다. 총 250만 원. 병원비 280만 원. 합계 530만 원. 530만 원.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놀랍게도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님? 수진아, 너 어디 있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아, 서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니까.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아, 병원비가 280만 원이야. 침묵. 수진아? 어머님. 280만 원이요? 그래. 그리고 6개월간 분유, 기저귀, 옷. 내가 다 샀어. 250만 원. 어머님. 수진아, 총 530만 원이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서진이도 데려가고 돈도 줘야지. 어머님. 수진아, 내일 와. 어머님. 그건 제가 낼 수 없어요. 뭐? 어머님, 어머님이 자진해서 돌봐주신 거잖아요. 수진아, 내가 맡긴 거잖아. 어머님, 저는 일주일만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6개월 동안 데리고 계신 건 어머님 선택이에요. 수진아,
어머님, 그리고 병원도 어머님이 함부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제 동의도 없이. 수진아, 아이가 40도 고열이었어. 어머님, 어쨌든 저는 못 내요. 수진아, 내가 6개월간 연락 두절했잖아. 어머님, 증거 있으세요? 뭐? 어머님, 제가 연락 두절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했다는 증거요? 수진아, 어머님 없으시면 할 말 없죠.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증거는 있지. 육아일기, 영수증, 문자 기록, 통화 기록, 다 있어.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네.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맞으십니까? 네. 할머니, 유괴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괴? 네. 며느리분께서 신고하셨어요. 며느리가요? 네. 손주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네. 할머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해요. 저는 서진이를 안고 경찰차에 탔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네. 할머니, 손주를 6개월간 데리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할머니, 며느리분이 돌려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럼 왜 안 돌려주셨어요? 형사님, 며느리가 6개월간 연락 두절이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님, 6개월간의 기록이에요. 파일을 펼쳤어요. 첫 번째, 육아일기. 형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며느리가 서진이를 맡겼다. 일주일만이라고 했다. 분유, 기저귀 없음. 2024년 3월 16일. 며느리 전화 꺼짐. 문자답 없음. 2024년 3월 19일. 며느리와 통화. 한 달만 더라고 함. 2024년 4월 1일. 아들에게 전화. 며느리가 집 나갔다고 함. 2024년 5월 1일. 며느리와 통화. 2달만 더라고 함. 2024년 6월 10일. 서진이 감기. 소아과 진료. 3만 원 지출. 2024년 9월 10일. 서진이 폐렴. 응급실. 입원. 280만 원 지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거 다 사실이에요? 네. 두 번째, 영수증 뭉치. 형사가 영수증들을 하나씩 받습니다. 분유 영수증 15장, 기저귀 영수증 20장, 옷 영수증 5장, 병원 영수증 3장, 입원비 영수증, 총액 280만 원. 할머니, 이걸 다 할머니가 내셨어요? 네. 며느리가 한 푼도 안 줬어요. 세 번째, 통화 기록. 형사가 핸드폰 통화 기록을 봤어요. 며느리에게 걸은 전화 47통, 연결된 통화 3통, 연결 안 된 통화 44통. 할머니, 47번이나 전화하셨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네 번째, 문자 기록. 형사가 문자 내역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문자 32통, 며느리가 답장한 문자 0통.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네. 할머니, 이건 유괴가 아니에요. 네. 할머니, 이건 유기예요. 유기요? 네. 며느리가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럼, 할머니, 유기죄는 형법
제271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며느리를요? 네. 할머니, 오히려 며느리를 고소하셔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형사님, 정말요? 네, 할머니.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형사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조수진 씨, 경찰서로 나오세요. 유기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3시간 후에 왔어요. 조사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조수진, 왜 6개월간 아이를 방치했습니까? 저는 왜 연락을 안 받았습니까? 저는 힘들어서 아이를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피의자, 이 육아 일기 보세요. 할머니가 6개월간 혼자 키웠어요. 피의자, 이 영수증 보세요. 530만 원입니다. 피의자, 형법 제271조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안 돼요. 제발. 저는 감옥에 못 가요. 피의자, 할머니와 합의하세요. 그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네, 어머님. 수진아, 530만 원 줘. 네. 수진아, 그리고 서진이 양육권 포기해. 어머님, 그건 수진아 안 하면 유기죄로 감옥 가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검찰 조사. 며느리는 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조수진, 형법 제271조 유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민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육아비 및 병원비 53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 총 1,530만 원을 배상하라. 며느리는 1,530만 원을 저에게 주었어요. 양육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서진이는 아빠 준혁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서진이 잘 키울게요. 그래. 엄마, 수진이랑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래야지.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1년 후 저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순덕 육아지원재단. 출연 재산 1,530만 원. 재단 목적. 육아 맡기고 도망간 부모 법률 지원. 손주 키우는 조부모 무료 육아 용품 지원. 무료 법률 상담.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 훌륭하십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연설했어요. 저는 73살의 손주를 6개월간 혼자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만 일하며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6개월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쓰러졌을 때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모아뒀습니다. 육아일기, 영수증, 문자 기록. 그 증거로 며느리는 유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손주를 맡겨지고 연락 두절당한 조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200건의 유사 사례를 도왔어요. 서진이는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요. 할마, 서진아. 서진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할마, 좋아. 할마도 서진이 좋아. 며느리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양육권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재혼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6개월 동안 손주를 맡겨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재단 이사장, 당당한 할머니,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버렸지만 저는 1,530만 원으로 200가정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 끝.